자, 데일리 테스트 본 거 좀 다 펴주십시오. 잠시만요. 그 데일리 테스트 검사를 하고 내가 잠깐만 저거 안 받았네. 잠깐만. 아이고야. 으차차차. 자, 요거를 이따 좀 나눠드릴 건데, 잠깐만. 아니다. 일단은 데일리 테스트 검사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할게요. 자, 봅시다. 봐봐. 이건 뭐야? 이 왓은 뭐야? 이렇게만 쓰면 뭐 어떤 걸 왓을 바꾸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자식아. 표시 뭐 이렇게 답지에 나와 있듯이 뭐를 뭐로 바꾸라 이런 식으로 쓰라니까. 이렇게만 쓰면 못 알아보지. 자, 봐봐. 잠깐만. 붙이고 나서 검사하더라. 붙이고 나서. 알겠지? 지금 바로 붙여라. 처음 본 거라 좀 어려웠지. 그렇지, 분사구문. 왜냐면 동명사라면 뒤에 동사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얘가 주어라는 소리니까. 근데 여기까지 끊었을 때 주어, 동사로서 쓰일 수 있는 애가 사실은 굳이 말하면 얘밖에 없는데, 얘가 만약에 동사라고 친다면 그럼 얘가 처리가 안 되잖아. 얘가 동명사의 목적어야 되는데 especially가 명사가 안 돼. 그러니까 이제 분사밖에 안 되는 거지. 분사구문. 됐어? 네, 잘 봤습니다. 일단은 해설을 먼저 할게요. 해설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1번부터 볼게요. 잠깐만. 자, 봅시다. 이게 이제 2개 이상 이제 오류가 있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 입장에서 아마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 일단은 처음 거를 좀 먼저 보자면 to have made라는 부분에 좀 체크돼 있고 두 번째는 이제 init이라는 부분에 체크돼 있어. 자, 이 두 가지를 좀 볼게. 일단은 얘 같은 경우는 이 consider라는 녀석의 속성을 보자면은 consider 목적어, 목적격, 보어 요 모형식 구조로 많이 쓴단 말이야. 뭐뭐를 뭐뭐로 여기다, 뭐뭐하게 여기다 이렇게 생각하면 하면 되는데 이 보어 자리에는 뭐가 올 수 있냐면 일반적인 명사가 나올 수도 있고 형용사가 나올 수도 있고 투부정사가 나올 수도 있어. 이 세 가지가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자 그런데 요 녀석을 이제 우리가 수동태로 쓴다면은 목적어가 앞으로 가니까 주어가 되겠지. 얘는 당연히 비동사에 considered가 되겠고 그 다음에 얘는 뭐 by의 목적격 되는데 생략할게요. 남아있는 요놈들. 자, 요놈들은 그대로 내려오는 거야. 그대로. 보어 자리로. 됐어? 이렇게 내려오는 구조야. 즉, 명사가 됐든 형용사가 됐든 투부정사가 됐든 그대로 내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투부정사를 쓴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어. 됐어?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게 투부정사까지는 오케이. 이제 두 개를 신경 써야 돼. 자, 동사 자리가 아닌 걸 확인했으니까 준동사 어떤 걸 써야 되는가 신경 써야 된다 했지? 근데 준동사는 투부정사를 일단 쓰는 게 맞잖아. 여기까지 확인했어. 그 다음에 뭘 신경 써라? 태와 시제를 신경 쓰는 거야. 태와 시제. 됐어? 자, 그러면은 시제를 먼저 볼게. 얘는 is라는 현재 시제가 나와 있어. 근데 우리가 to have pp를 쓰면은 얘보다 먼저 일어난 거니까 얘는 과거 시제가 돼야겠지. 그치? 그럼 과거 시제를 쓰는 게 맞는 거 여기 나왔네. in 7000년도 기원전 7000년이라고 나왔잖아. 여기 단서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일단 to have pp를 쓰는 거는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자, 마지막으로 능동이 맞냐 수동이 맞냐를 따져봐야 되는데 자, 이건 간단하지. 능동 같은 경우는 뒤에 목적어가 오지만 수동은 뒤에 목적어가 안 오잖아. 그치? 자, 근데 지금 to have made를 봤을 때 뒷부분에 지금 목적어가 있나 없나? 없잖아. 자, 목적어가 없으면 당연히 무슨 태? 수동태를 써야겠네? 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to have made가 아니라 지금 답에 나온 것처럼 to have been made라는 이런 과거형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우리가 해석상으로도 보자면 가장 초창기의 지도가 여겨졌답니다. 기원전 7000년에 만들어졌던 것. 지도 입장에서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수동형을 써야겠죠. 됐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해결됐고 두 번째를 보자면 자, 이니치라고 나왔는데 일단은 이니치가 절대로 안 되는 이유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 선행사가 없어요. 선행사가 없다. 우리가 관계대명사는 어쨌든 앞에 선행사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선행사가 없잖아. 이게 첫 번째 단서야. 두 번째, 자 질문 하나 할게 얘들아.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뒤에 어떤 문장이 나오지? 완전하냐 불완전하냐? 어떤 문장? 완전한 문장이 나오지. 완전한 문장. 됐어? 근데 뒤를 보면 바로 is라는 동사로 시작한단 말이야. 그러면 불완전이잖아. 주어가 없으니까. 됐어? 그러니까 어떤 쪽으로 보더라도 일단 이니치는 탈락이라는 거야. 됐어?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가? 다시 들어가서 잘 봐봐. 앞에는 일단 선행사는 없는 상태야. 자, 선행사는 없는 상태.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야.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단어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선행사가 오지 않으면서 뒤에 불완전한 문장을 갖는 거. 뭐밖에 없지? what밖에 없어. what.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which가 아니라 what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됐어요? 문법적으로 조금 더 상세히 설명드리면 어떻게 되는 거냐? in이라는 녀석이 전치사잖아. 그럼 전치사 뒤에는 명사를 써야 되지. 그치? 그러니까 그 명사 자리에 명사절로 나온 거야. 이렇게 명사절. 됐어? 근데 그 명사절로서 무슨 절을 쓴 거야? what절을 쓴 거지. what절. 됐어? 이렇게 생겨보는 거야. 됐니? 그래서 what 자체가 주어로 쓰였고 그 뒤에 is라는 동사가 나온 거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어법상 오류가 있다. 질문사항 있습니까 혹시? 없어요? 넘어갈게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해석 부분은 패스할게요. 자, 두 번째는 여기 부분 which가 이제 틀렸다고 되어 있는데 이 문제를 출제한 이유는 뭐냐면 너네 교재에 나와 있는 거랑 똑같은 문제거든 이게. 근데 이 문제를 낸 이유가 뭐냐면 너네가 앞에 콤마만 보고 계속 정형법이네 콤마 위치 이렇게 안 풀었으면 좋겠어서 그래서 이 문제를 출제한 겁니다. 자, 항상 우리가 이렇게 절에 관련된 문제는 반드시 구문 분석을 해야 된다라고 쌤이 얘기를 했어. 앞문장부터 보자면
people 주어 나왔어. 자, 동사 여기 나왔지. should be assured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면 사이에 있는 얘는 얘를 이렇게 수식하는 거겠지. 여기까지 됐니? 자, 그런데 얘들아 참고로 말하면 assure라는 거는요 뭐뭐에게 뭐뭐를 뭔가 확신을 주다라는 의미로서 사형식으로 쓰인다. 이 동사의 특성까지 함께 알아야 되는 그런 의미였어. 그런 문제였어. 얘들아 사형식 동사는 수동태를 만들어도 뒤에 목적어가 나오지. 됐어? 그거를 일단 기억하고 있어야 돼. 여기 콤마 봐봐. 뒤에 또 콤마 나왔어. 그럼 이거 뭐야? 삽입된 거야. 삽입된 거. 이 덩어리가. 됐어? 얘 그냥 없다고 생각해도 된다고. 얘 없다고 생각해도 돼. 그럼 아직까지 뭐가 안 나오는가? assure에 대한 목적어가 안 나왔어. 목적어가. 됐어? 그 목적어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요 놈이 돼야 된다. 됐니? 자, 근데 목적어 역할을 하는 놈이 뭐 대절일 수도 있지만 왓절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뒷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또 따져봐야겠지. 뒤를 봤을 때 the letter 주어 나왔고 will not disclose 동사 나왔고요. to third parties 그 다음에 여기서 the information provided 라는 녀석이 앞에 있는 놈을 수식합니다. 여기 provide의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라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신 이렇게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됐어요? 이런 구조입니다. disclose라는 건 참고로 자동사예요. 이 정도만 설명할게요. 자, 그러면은 뒤에 일형식의 완전한 문장이 나왔으니까 which가 아니라 that이라는 형태로 고쳐줘야 된다. 이 that은 다시 한번 무엇이다? assure의 목적으로서 쓰였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앞에 콤마 나왔으니까 which 써야지 이렇게 풀면 안 돼. 알았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로 갈게. 여기도 너네가 좀 많이 틀렸는데 왜냐면 이제 틀린 부분이 무려 3군데나 돼서 그래. 일단 처음 부분을 먼저 보면은 여기 listen 부분이 틀렸는데 여기 아마 찾기 좀 어려웠을 수도 있어. 역시나 구문 분석이 중요하다. 자, 보면은 sociologist 주어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수식어가 되겠죠. claim 동사 나왔어. 자, 대절이야라는 목적어가 나오는데 목적어 자리를 잘 봐봐. we 주어 나왔어. like 동사 나왔어. the music 목적어 나왔어. 완전한 문장 나왔지. 자, 내가 맨날 얘기하는 거 뭐냐? 완전한 문장 뒤에는 뭘 써야 된다? 수식어나 접속사를 써야 된다. 내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 불완전한 문장 뒤에는 뭘 써야 된다? 명사 써야 된다. 맨날 하는 얘기야. 자, 우리가 음악을 좋아한다. 삼형식에 완전한 문장 나왔어. 그럼 이제 필요한 거는 둘 중에 하나라고. 수식어나 접속사가 나와야 된다고. 그런데 갑자기 뭐가 나왔어? 갑자기 주어 동사가 나와버렸단 말이야. 그럼 이거 뭘 의미하는 거야? 이 주어 동사가 수식어구나 라고 니네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수식어구나. 됐어? 자, 주어 동사가 뭔가를 수식하는 경우는 얘들아 하나밖에 없어. 무조건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거야. 알겠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여기에 대시 생략된 거야. 대시. 앞에 나와 있는 music을 꾸며주는 거거든. 근데 얘들아 잘 봐봐. 관계대명사는 당연히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되잖아. 맞죠? 목적격 관계대명사니까 목적어가 빠져있는 문장이 나와야겠죠. 목적어가 빠져있는 문장. 근데 얘들아 여기에 나와있는 listen이라는 거는 애초에 자동사이기 때문에 얘는 원래 목적어가 안 나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we listen만 보면은 완전한 문장이라는 거야. 완전한 문장. 근데 완전한 문장 쓰면 안 되잖아. 관계대명사 생략됐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불완전한 문장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지. 되니? 그래서 전치사 to, listen to가 한 세트니까 to라는 전치사를 써줘야 어법상 맞는 게 되는 거야. 이해됐어? 뭔 말인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볼게. 자, 여기에 이제 used하고 나왔는데 아까 전에 이제 서연이가 질문했던 것 중에 이제 하나가 생각나서 그거를 좀 말을 해줄게. 우리가 보통 맨 앞에 ing로 문장이 시작을 하면은 둘 중 하나거든? 둘 중 하나? 뭐라고 그럴까? 분사 구문이거나 아니면 동명사 그것도 어떤 거? 주어겠지 주어. 됐어? 둘 중에 하나야. 자, 만약에 얘가 분사 구문으로 쓰였다고 한번 쳐보자. 그러면 어떻게 나오겠어? 뒤에 어쩌고저쩌고 나오다가 콤마 뭐 이렇게 나오겠지 뭐. 그치? 만약에 얘가 동명사 그것도 이제 주어로 쓰였다고 해봐. 그럼 어떻게 나오겠어? 주어니까 어쩌고저쩌고 나오다가 동사 이렇게 나오겠지. 됐어? 그러면은 너네들은 이 ing가 분사 구문이냐 동명사냐를 구분할 때 뒤에 동사가 있냐 없냐만 찾아보면 돼. 아주 간단하게. 됐죠? 자, 그럼 여기 한번 다시 돌아와서 볼게. 일단 여기를 보면은 요 콤마까지가 한 덩어리란 말이야. 맞겠죠? 근데 콤마 앞부분을 봐봐. 동사처럼 생긴 애는 얘밖에 없어요. 맞지? developed밖에 없어. 그럼 정말 만에 하나
얘가 만약 동사라고 쳐보자. 만약에 동사라고 쳐보자. 그러면 세 가지 오류가 생겨요. 세 가지 오류. 어떤 오류가 생기는가? 첫 번째, 이놈이 만약에 ing라고 한번 쳐볼게요. using이라 쳐봐. 얘가 동명사야. 만약에. 그럼 동명사도 목적어를 받을 수 있지? 그럼 especially가 목적어가 돼야 되는데 especially가 어떻게 목적어가 돼요? 명사가 아닌데. 됐어? 이런 일단 첫 번째 오류가 생겨요. 첫 번째 오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류. 만약에 얘가 주어 동사라면은 여기 뒤에도 지금 보면 주어 동사 나와 있지. 그러면 요 주어 동사와 요 주어 동사를 연결해주는 어떤 접속사나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없잖아. 그렇지? 이러니까 두 번째 오류가 생기는 거야. 마지막 세 번째 오류는 당연히 해석이 이상하겠죠. 됐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오류가 생기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단 이 used 자리는 동명사 자리는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사 구문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자, 분사 구문 문제는 결국엔 능수동 문제야. 그러면은 우리가 여태까지 풀었던 거랑 방식이 똑같아요. 뒤에 목적어가 있냐 없냐 이거를 보면 되는 거야. 근데 뒤를 봤더니 일단 어가 있으니까 뒤에 명사 나온다는 소리일 거 아니야. 그 명사가 어디 나와 있어? 여기 웹사이트라는 명사가 나와 있지. 즉 뒤에 목적어가 있으니까 오케이 능동형이구나 이러고 끝나는 거야. 됐어? 그래서 using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물론 해석을 해봐도 그들이 특별히 발전된 웹사이트를 사용해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사용을 하는 거니까 능동형을 쓴다. 이렇게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여기 대세 관련된 부분인데, 자, 여기도 구문 분석하면서 가볼게요. They discovered 하고 이제 대절이 나옵니다. 여기까지가 아마 대절이겠죠. 그럼 대절에 주어 나왔고요. be likely to 동사 원형 나왔어. 여기까지를 그냥 동사로 볼게. 자, 그러면은 고를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는데, 고른다, select 한다라는 말에 대한 목적어가 지금 필요한 상황이야. 맞죠? 자, 그러면 우리가 대시나 what이나 뭐 이런 거를 쓰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뒷부분을 여기서 잘 봐야 돼. 여기서 잘 봐봐. 잘 보면은 더 웹사이트 주어 나왔어. claimed 동사 나왔어. 근데 뒤에 were 동사가 또 나왔어. favorite choices 보어 나왔어. 지금 이렇게 생겼거든? 그럼 지금 여기에서 뭐가 빠져있지? were에 대한 주어가 없는 거죠. 맞아? 아니, were의 주어가 없잖아. were의 주어. 되니? 여기에 지금 주어가 빠져있잖아. 됐어? 그러니까 이 주어가 빠져있는 불완전한 문장이니까 우리가 대시 아니라 관계대명사 what으로 써줘야 되는 거야. 됐어? 이 what은 다시 한번 정체가 뭐야? 이놈의 주어가 되는 거야. were의 주어인 거야. 됐어? 선생님, claim에 대한 목적은 어디 있는데요? claim의 목적어가 어디 있기는 요만큼이 claim의 목적어지. 됐어? 문장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내가 다시 한번 보여줄게. 이런 거야. 잘 봐. 더 웹사이트가 주어야. 그 다음에 claim이란 동사 나왔어. 근데 claim은 원래 대절을 받거든. 대신 생략된 거야. 대신 생략된 거야. 이렇게 된 거야. 자, 그럼 대절의 주어가 지금 어떤 거야? 빠져있는 거야. 지금 빠져있는 거고, 그 다음에 동사 were가 나와 있는 이런 상태라고. 됐어? 그 다음에 choices라는 보어 나온 거. 됐니? 이런 구조야. 이런 구조. 그래서 명사절과 특사 대은 생략되어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이 대절의 주어를 대신해서 요 앞에 뭘 쓴 거야? 관계대명사 what을 이렇게 써준 거라고. 됐니? 요런 구조가. 그래서 완전한 문장이 아니기 때문에 대시 아니라 what을 쓴다가 정답이 되는 거야. 됐어? 이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삽입절로 이루어진 문장이라고도 이제 표현을 해요. 뭐 또 웹사이트 클레임들가 뭐 삽입됐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뭐 삽입이 됐든 뭐 했든 간에 결론은 중요한 건 뭐냐면 어쨌든 간 이놈에 대한 주어가 없다가 중요한 거야. 됐어?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영작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비범한 머리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묘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자, 얘는 뭐 이제 일단 우리가 한글 구문 분석을 할 때 레오나르도 다빈치 주어의 위치는 뭐 똑같겠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영작을 할 때 영어는 주어 동사 목적어 순으로 가지만 이제 한국말은 주어 목적어 동사 순으로 가는 게 일반적이죠. 그래서 맨 뒤에 나와 있는 가지고 있었다가 당연히 동사가 되겠고, 그 다음에 뭔가 비범한 머리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묘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럼 여기에서는 뭔가 묘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묘한 능력. 얘가 이제 목적어가 되겠고, 그 다음에 비범한 머리. 얘도 목적어가 되겠네요. 이렇게 되겠네. 여기가 and 나와 있고. 그러면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묘한 능력이니까 이 덩어리가 이렇게 수식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에 맞춰서 쓸 때는 비범한 머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 여기에서 unusual mind 부분이 바로 첫 번째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와, and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묘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 목적어니까 묘한 능력. 두 번째 목적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이라고 나온 요 덩어리가 앞에 나와 있는 ability를 수식하는 이런 구조가 된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일단 한글 구문 분석을 대략적으로라도 해놔야 여러분께서 이거에 맞춰서 영작을 할 수가 있다. 요걸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데일리에 대한 해설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고 자, 지난번에 제가 그 클리닉, 우리 방학 때 할 클리닉 관련해서 그 공지를 좀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준비를 해왔는데 제가 죄송한데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혹시 요 교재 준비하라고 얘기했었니 너네한테? 오케이. 자, 그래서 요 교재 혹시 준비가 됐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강의도 준비했니? 혹시? 집에 있어? 뭐 지금 없어도 돼. 지금 없어도 되고 혹시라도 구매를 못하신 분은 내일 중으로는 좀 구매를 해주세요. 내일 중으로. 알겠죠? 그리고 본인 요 교재 줄게요. 오케이 교재. 그리고 지금 나눠드릴 게 이제 우리 리딩 시간에 할 이제 그 수트 영단어장 그거를 먼저 좀 나눠드릴 건데 일단 드리고 설명할게요. 드리고. 잠깐만요. 뒤로 좀 줄래? 유리나 이렇게 좀 뒤로.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 자, 지금 나눠드린 거는 단어장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나눠드리는 건요. 테스트 묶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테스트 묶음. 3, 4, 5. 자, 테스트지예요. 테스트지. 지금 나눠드린 거.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릴 거는요. 테스트 정답지입니다. 정답지도 그냥 책으로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제가 좀 설명을 좀 먼저 하고 수업을 할게요. 오늘. 지금 여러분 단톡방에다가 제가 좀 쓰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일단은 우리가 이번 방학 때 할 클리닉이 총 두 가지라고 했었습니다. 어휘 클리닉이랑 그 다음에 이제 화이트 라벨을 이용한 이제 서술형 이 두 가지를 좀 하려고 하는데 일단 단어 관련된 거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거를 여러분한테 단톡방에 보내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일단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매일매일 스케줄표에 해당하는 테스트를 실시하는데요. 이게 하루에 2회분이 있습니다. 2회분. 알겠죠? 그러니까 하루에 영단어 셀프 테스트를 봐야 되는 게 2개씩이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알겠죠? 아래 이렇게 스케줄이 이제 내가 요일별로 이렇게 써놨거든? 지금 예를 들어서 7월 21일 수요일, 내일이지? 그러니까 내일은 1강에 해당하는 부분만 너네가 셀프 테스트를 볼 거야. 그리고 그 내가 단어장 아까 전에 나눠드린 거 있잖아요. 거기에 강별로 나눠져 있어요. 강별로 나눠져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1강에 해당하는 부분을 외우시고 그 다음에 책에 보면은 그 복합 클리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 테스트지가 다 모아져 있어요. 요일별로 다 모아져 있어. 그래서 그 요일을 보고 여러분이 테스트를 보면 됩니다. 참고로 단어 뜻 쓰는 테스트만 있어요. 영어 쓰는 거 없으니까 뜻만 여러분이 외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게 몇 개 있다고? 이게 2세트씩 있다고. 2세트씩. 요일을 내가 다 써놨어요. 그러니까 그 요일에 맞게끔 여러분이 테스트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답지를 제가 별도로 줬기 때문에 당연히 채점을 할 수 있겠죠. 여러분이 이제 단어장 보고 채점하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답지까지 만든 거예요. 그 순서에 맞게끔. 그래서 채점까지 모두 완료하고 틀린 부분은 여러분 일단 붙여 써 놓으세요. 뭐 페널티 이런 거 없어요. 어차피 셀프 테스트니까 페널티를 이거에서 줄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이 학원에 오셨을 때 테스트를 보는 날이 있어요. 이 수특 단어를 제가 좀 작게는 한 10단어, 좀 많게는 50단어까지 볼 수도 있어요. 그거는 랜덤입니다. 완전 랜덤. 그냥 내 마음이야. 그래서 이 테스트에 대한 페널티는 제가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셀프 테스트 보는 거에 대해서는 뭐 페널티 없으니까 여러분이 좀 한번 이제 보시고 외우고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테스트를 볼 때는요 2개가 있잖아요. 하루에 2개를 연속으로 보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뭐 내가 사실 검사할 수는 없겠죠. 여러분 뭐 사적으로 하는 것들이니까. 그런데 왜 그러냐면 두 개를 연속으로 보는 건 효과가 좀 떨어져요. 효과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최소 한 30분 정도 텀을 두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테스트를 좀 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자, 그래서 채점까지 여러분이 다 완료해서 오른쪽 상단에 이제 어차피 몇 개 틀렸는지 이렇게 점수 쓰는 란이 있잖아요. 단어 테스트집 보면은 거기에다가 틀린 개수만 여러분이 쓰셔갖고 저한테 매일매일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개인톡으로 보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정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 일정에 대한 설명을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여기에다가 제가 예를 들어서 7월 22일 목요일 2강 이렇게 쓰여 있고 고1 티어1 1에서 3강 테스트 그리고 검사라고 쓰여 있어요. 자, 이게 뭘 의미하는지 말씀드릴게요. 목요일 날에 1에서 3강 수업 시간에 랜덤으로 시험을 보겠다는 뜻인 겁니다. 몇 단어 볼지 뭐 이런 건 안 알려줄 거예요. 그냥 내가 몇 강 볼 건지만 알려준 겁니다. 몇 강 볼지. 알겠죠? 물론 뜻만 볼 겁니다. 영어 쓰는 건 안 볼 거예요.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검사는 뭐냐면요. 여러분이 한 거를 이제 너네가 사진 찍어서 보내지만 제가 직접 가져와서 눈으로 검사하겠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다가는 뭐 좀 사인을 하든지 뭐 도장을 찍든지 아무튼 그렇게 좀 할 계획이에요. 그리고 원래 이제 제가 매주 목요일마다 이제 검사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공교롭게도 이때가 우리 이제 학원 방학이죠. 그래서 이때 검사를 못 하니까 그 다음 주로 이제 미뤄진 겁니다. 8월 5일로요. 그래서 이때는 8월 5일 날 이렇게 4강에서 6강 테스트를 보고 마찬가지로 검사를 할 거고요. 그 다음 주에는 이제 화요일, 목요일에 전부 다 이제 테스트를 보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 학원 휴가 끝나고 갔다 와서. 알겠죠? 그래서 이날은 테스트만 볼 거고 이날은 테스트와 검사를 둘 다 할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일정에 맞춰서 여러분이 학습을 해오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검사를 할 때는 이제 매주 목요일마다 이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책을 들고 오는 거는 목요일만 들고 오셔도 돼요. 들고 오는 거는. 근데 단어장은 아무래도 수시로 들고 다녀야겠지. 내가 화목에 다 테스트를 볼 거니까. 이해되셨죠? 뭔 말인지?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갖고 맨 마지막으로 끝나는 게 8월 21일 날 모두 종료가 될 겁니다. 이 스케줄로 이렇게 갑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8월 16일까지 해갖고 여러분 17에서 18강까지 있거든요. 여기까지 모두 종료가 되는데 이 다음 주를 좀 일정을 보시면은 이제 여러분이 한번 했던 거를 한 바퀴 더 도는 겁니다. 1에서 4강, 5에서 8강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총 2바퀴를 돈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번 방학 기간 동안. 이해되셨죠? 그리고 지금은 사실은 좀 속단하기는 좀 어려운데 아마도 내 생각이 아직 몰라요. 정해진 거 없어요. 내 생각인데 아마 이 8월 21일 그 다음 주에 내신들이 들어갈 것 같아요.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아직 몰라요. 아직 너네 뭐 학사 일정이나 이런 거를 봐야 되니까 뭐 아직은 모릅니다. 근데 그럴 것 같다고. 그럴 것 같다고. 그래서 일부러 여기까지로 제가 이제 계획을 좀 짜놓은 겁니다. 됐죠? 혹시 질문사항 있습니까? 어휘클리닉 관련해서? 없어요? 자, 없으면은 요 내용을 지금 여러분 단톡방에다가 바로 보내드릴게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그 화이트 라벨 이것도 스케줄을 좀 짜놨거든요. 자, 이것도 좀 보여드릴게요. 자, 학습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파트별 내용을 정독하고 문제를 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교재가 있으신 분들은 알겠는데요. 이 교재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잠시만요. 이게 좀 작아서 좀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여기에 왼쪽 편에는 서술형 패턴 잡기라고 쓰여 있고요. 오른쪽에는 서술형 미니 테스트라고 되어 있고 이제 아래쪽에 보면은 서술형 필수 구문이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파트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은 그 이제 각 서술형 유형별로 이제 이런 유형이 있다, 저런 유형이 있다, 유형 소개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각각 풀이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나와 있는 그런 거를 설명하고 소개해주는 파트라고 생각하면 돼. 오른쪽은 실전편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하단에 있는 서술형 필수 구문은 그냥 일반적인 서술형에서 많이 나오는 구문들 있잖아요. 뭐 과목적어라든가 뭐 아니면 도치 구문이라든가 가정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잖아. 그런 것들을 모아놓은 그런 이제 한 문장 단위의 영작 연습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됐죠? 이렇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 파트별로 일단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일단은 그 내용을 정독하고 여러분께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자, 그리고 어차피 답지가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정답지를 보고 채점도 다 해보시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여기가 제일 중요한데
본인이 틀린 부분에 대해 피드백을 간략히 작성을 한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오케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서술형 부분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조건에 나와 있는 단어를 안 썼다. 실수죠? 실수? 또는 그 밖에 내가 뭐 조건에 맞춰서 쓰지 않았다. 이런 게 이제 피드백이 되는 거죠.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단어 배열을 하는데 요 부분과 요 부분의 단어 배열이 좀 헷갈렸다. 라던가 뭐 이런 것들.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피드백을 아주 간략하게 쓰시면 된다는 거예요. 막 자세하게 막 쓸 필요도 없어요. 그냥 아주 간략하게만 여러분이 별도로 표시해 주시면은 제가 검사를 할 때 이 친구가 이런 부분에서 실수를 했구나, 이런 부분을 잘 몰라서 틀렸구나를 제가 바로바로 캐치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걸 좀 간략하게 작성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유형에 대한 것이든 아니면 답지와 해설을 보고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 아니면 또 이럴 수도 있어요. 선생님, 저는 이렇게 썼는데 답지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혹시 제 것도 정답이 될 수는 없나요? 이런 거는 답지에 안 나와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질문하고 싶은 게 있다 하면은 체크를 해놓고요. 검사받는 날에 마찬가지로 저한테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얘도 똑같이 검사하는 날은 목요일로 통일했어요. 보시겠죠? 자, 얘는 사진 찍어서 전송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할 게 너무 많아지니까 제가 얘까지는 사진 찍어서 보내라고는 안 할게요. 대신에 스케줄에 맞춰서 여러분이 학습을 좀 해주세요. 왜냐면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번 여름방학은요, 여러분 정말 죄송한데 빡세요. 빡세. 지금 이것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게 되게 많은 게 단어도 해야 되죠. 그리고 단어도 해야 되고, 이거 화이트라벨 이것도 해야 되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 그 수연이나 또 이제 우리 효린이나 또 이제 몇몇 분들 보면은 우리 문법도 지금 매일 하고 있죠. 근데 또 우리 원래 하던 숙제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할 게 되게 많아요. 그런데 뭐 이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죄송해요. 아니 할 말이 없어. 많다는 거 나도 알아. 근데 어쩔 수 없어. 미안해. 그래서 이게 문제가 뭐냐면 밀리면 답이 없어요. 그래서 밀리면 답이 없어요. 이 스케줄 봐. 얼마나 빡빡해. 딱 봐도 겁나 빡빡하잖아. 이게 한 번 밀리지? 그럼 이제 사람 마음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내일 하자. 이렇게 돼. 근데 내일 하려고 하면은 또 이만큼 쌓여 있어. 이거 어떻게 하지? 몰라. 일단 하지 말아보자. 내가 미리 말할게. 저는요, 제가 저랑 이번에 내신 대비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제가 숙제를 매일매일 사진 찍어서 보내게끔 했거든요. 맞죠? 근데 이거를 내가 늦게 보낸다 해서 내가 먼저 막 쪼거나 그런 적은 거의 없습니다. 너 왜 안 보내냐? 너 왜 안 보내냐? 제가 이렇게 보낸 적은 딱히 없어요. 근데 인지만 하고 있었어요. 인지만. 이 새끼 안 보내고 있구나. 그냥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생각만. 언제까지 안 보내나 한번 보자, 이런 이제 마인드를 이제 본 거거든요. 근데 내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러면 얘들아 답이 없어 진짜. 밀리면.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 스케줄에 맞춰서 해주되 내가 여기까지는 오케이 해줄게요. 자, 예를 들어서 너네가 단어나 아니면은 이런 이제 이 영작, 이 화이트라벨을 하는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예를 들어서 금, 토, 일 3일 동안 가족여행을 간다고 쳐보자. 이럴 수도 있잖아. 그렇지? 이럴 수 있잖아, 너네가. 그러면은 조금 힘들겠지만 쌤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날, 목요일날 미리 다 해버려. 이게 나. 왜냐면 얘들아, 생각을 해봐. 내일 놀러 가는데 내가 오늘 전날에 숙제해야지 하면은요, 숙제 해야지 했을 때 숙제가 잘 안 될 수 있어. 이해해. 인간적으로 이해해, 나도. 그런데 갔다 와서는 그럼 숙제가 될 것 같아요? 더 안 되지. 이 실컷 놀다 왔는데 이제 벌써 여행 끝나고 집에 가는 길부터 벌써 이제 짜증 나는 거야. 언제 다 해? 그거 언제 다 해? 이거 안 하면 그 로이 그 새끼 또 지랄할 텐데. 또 이 생각하게 된다고, 여러분이 또. 그럼 또 이제 니네 오면은 오늘 또 이제 혼나는 거야. 또 지범이 정도는 이 와중에 자고 있어. 이 새끼 자고 있어, 이 새끼. 아무튼간. 또 그러면 또 이제 내가 숙제 안 돼 있다고 하면 또 이제 오늘 3마리차로 또 혼나는 거야. 또 이제 그럼 어떻게 하지? 가서 좀 어떻게 변명을 좀 잘 들을까? 이쪽에만 있어도 머리가 돌아간다고. 나도 다 알아. 나도 해봤으니까. 근데 그래서 내가 높아심에 얘기하는 거야. 얘들아, 힘들다는 거 압니다. 왜 모르겠어. 내가 낸 건데. 하지만 해야 돼요. 하지만 해야 돼. 미안해. 그래서 미안해. 하지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스케줄에 맞춰서 여러분이
최대한 한번 해봐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제가 한번 풀어봤거든요. 요 스케줄에 맞춰서. 다 푼 건 아니고요. 한 2, 3회 분량을 내가 풀어봤는데요. 여러분 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러분이 이제 저마다 이 서술형 그 실력이 다를 테니까요.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대충 요 정도 페이지 하는데. 제 생각이에요. 더 걸릴 수도 있고 덜 걸릴 수도 있어요. 저마다 뭐 속도는 다르니까.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뭐 그래서 설명은 다 드렸는데 마지막 설명 부분은 이겁니다. 검사랑 질의응답은 매주 목요일날 수업 끝나고 실시할 거예요. 목요일날에 제가 뒷시간에 그 수업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단어랑 이런 거 다 전체적으로 좀 검사하고 화이트라벨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피드백이 좀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피드백이 필요 없다면은 뭐 가셔도 되고요. 뭐 본인이 이제 필요에 의해서 질문하시는 분만 저는 받아줄 겁니다. 됐죠? 자, 질문사항 있습니까 혹시? 질문? 없어요? 없어? 네, 아무튼 요것도 그러면은 어디냐? 여러분 단톡방에다가 네, 지금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혹시 오늘 제가 설명한 내용이 또 이제 나중 가서 또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그렇다면은 저한테 개인톡으로 다시 한번 질문을 하시면 제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됐죠? 그래서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에요? 내일부터예요. 내일부터.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내일까지 있어야 되는데 혹시 책 아직 못 구하는 사람? 뭐야 왜 이렇게 많어? 이 요주인물들이 내일부터 시작이라고 그지들아. 첫날부터 밀리면 답 없다니까 이거? 답 없다니까? 수연아 너 같은 경우는 우리 할 게 더 많잖아. 밀리면 안 돼 지금. 그러니까 일단은 최대한 빨리 좀 구하셔갖고 네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뭐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응원밖에 없어요. 화이팅. 네. 자, 그러면은 얘기가 좀 길었는데 교재를 펴갖고 수업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끌게요. 어디 할 차례지? 지난번에 67까지 했었나? 지난번에? 어디까지? 60 어디 보자. 63까지는 했었고 66도 했었나? 기억이 안 나네. 66쪽 혹시 설명했었니 내가? 잘 기억이 안 나죠. 66 안 했었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66쪽을 간략하게 좀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은 68쪽에 있는 내용을 설명드리면 딱 될 것 같습니다. 네, 66쪽을 피셔서 먼저 이 부분을 좀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파트는 뭐냐면요. 절에 관련된 파트입니다. 절. 자, 제가 아까 전에도 필기를 해드렸지만 절에서는 중요한 게 뭐다? 다시 한번 완수불명이에요. 완수불명. 완전한 문장은 수식어, 불완전한 문장은 명사와 짝이라는 거. 물론 수식어 내지는 접속사도 가능하겠죠. 이게 일단은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거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이 접근을 해야 되는 거야. 자, 66쪽 보면은 명사절과 부사절을 이끄는 기타 접속사 해갖고 나와 있는데 첫 번째 명사절 접속사, 2번에 부사절 접속사 나와 있어. 이거 전부 다 너네 중2 때 배우던 내용들이야. 중학교 한 2학년쯤에 배우는 내용인데 자, 명사절 접속사의 종류가 whether, if, 의문사 이렇게 나와 있지. that은 앞에서 나왔으니까 빠져 있는 거다. 자,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한번 접근을 해볼게. 일단은 명사절 접속사를 좀 먼저 보자면 그냥 명사절이라고만 쓸게. 명사절. if나 whether 같은 경우는 얘네들은 이름이 접속사란 말이야. 접속사. 자, 그럼 왼쪽에다가 대입을 해보자. 접속사는 완전한 문장이랑 짝이거든. 그러니까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오는 거야. 그치? 의미는 안 쓸게요. 뭐뭐인지 아닌지 라는 뜻이니까. 자, 그리고 우리가 소위 말해서 간접의문문이라고 부르는 녀석 있죠. 간접의문문. 의문사의 주어 동사를 쓰는. 자, 걔네도 한번 구분을 해보자. 간접의문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두 가지로 좀 나눠야 돼. 뭐 원래 우리가 보통은 의문사가 있냐 없냐 이렇게 나누는데 의문사가 없는 경우에는 원래 if, whether를 쓰잖아. 그러니까 의문 대명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의문 부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 자, 이 두 가지로 나눠서 좀 써볼게. 의문 대명사의 종류는 일단은 세 가지가 되겠죠. who,
what, which야. 이렇게 세 종류. 의문부사는 네 가지. when, where, why, how 이렇게 된다. 자, 우리가 관계대명사 배울 때도 이 세 마리를 관계대명사라 부르고 관계부사 배울 때도 이 네 마리를 관계부사라고 배우잖아. 그렇지? 그런 것처럼 기본적으로 who와 which는 원래 대명사야. 품사가. when, where, how, why는 원래 품사가 부사야. 자, 그럼 잘 봐봐. 얘는 이름이 의문 대명사야. 대명사. 대명사는 명사지? 그러면 뭐랑 짝이야? 불완전이랑 짝이지. 따라서 who와 which가 나올 때는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됐지? 자, 이 녀석은 명칭이 어떻습니까? 의문 부사야. 부사. 부사라는 건 뭐야? 수식어잖아. 수식어. 형용사나 부사가 수식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완전한 문장과 짝일 수밖에 없겠죠. 됐어요? 요것만 아시면 돼요. 요것만 아시면 돼요. 물론 얘네를 제외한 의문 형용사라는 녀석도 있는데, 자, 이것도 뭐 형용사는 뭐 명사 꾸며준다 뭐 이런 거 생각하면 되는데 그 부분은 사실 자주 나오는 건 아니니까 제가 그냥 설명을 생략할게요.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책 아래 2번을 보시면요, 부사절 접속사 해갖고 종류가 나와 있는데 사실 얘는 제가 굳이 설명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일단 한번 써볼게요. 부사절. 자, 우리가 절을 이끄는 종류는 크게 세 가지. 접속사, 의문사, 관계사 이렇게 세 종류가 있는데, 자, 이 중에서 부사절을 만드는 경우는요, 접속사와 관계사 이렇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책에는 접속사만 나와 있으니까 두 가지를 한번 다 써볼게. 자, 일단은 일반적인 접속사. 접속사는 뭐 종류가 너무 많아갖고 제가 설명을 생략할게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을 나타내는 거, 뭐 before, after, since, as, while, until 등등등 있죠. 뭐 또는 이유를 나타내는 because 이런 애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애들이 이제 접속사죠. 자, 똑같습니다. 접속사니까 당연히 뒤에 완전한 문장 나옵니다. 자, 또 부사절을 이끄는 게 무엇이 있는가? 관계사 중에서 여러분 ever 붙이는 복합 관계사 있죠. 복합 관계사. 자, 걔네들도 부사절을 이끌 수 있습니다. 복합 관계사. 자, 복합 관계사는 종류를 두 가지로 나누면 되는데, 복합 관계대명사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복합 관계부사가 있습니다. 자, 얘네도 똑같아 얘들아. 종류를 한번 써보자면은 아까 우리 의문대명사라고 썼던 요 세 마리 보이죠? 세 마리. who, what, which. 얘네랑 똑같아요. 다만 저기에 ever만 붙여주면 돼. ever. 됐어? 그래서 who, ever, what, ever, 그리고 which, ever. ever만 붙여주면 돼. 얘도 똑같아. 복합 관계부사. 관계부사 네 종류에다가 ever만 붙여주면 됩니다. when, ever, 그 다음에 where에다가 ever, 그 다음에 how, ever. why ever는 없어요. 참고로. 자, 그러면 얘네도 얘들아 똑같이 접근하면 돼. 아니 뭐 복합 관계사고 의문사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어. 어차피 여기에 다 속합니다. 어차피. 자, 그럼 봐봐 얘들아. 대명사지? 그럼 뒤에 어떤 문장? 바로 가보자. 명사니까 뒤에 무슨 문장? 불완전한 문장. 얘 부사네. 부사는 수식어니까 완수잖아. 완수. 뒤에 완전한 문장. 됐어? 이렇게 하면 된다고. 됐죠? 자, 뒤에 완전히 오는가 불완전히 오는가를 우리가 계속해서 보는 이유는 뭐냐? 시험에 나오니까요. 아주 심플하게 말하죠. 됐죠? 그래서 다 아주 자세한 설명에 대해서는 제가 뭐 생략하겠습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 무슨 뭐 시간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뭐 미래 안 쓰고 현재 쓴다. 이거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거. 그런 거는 다 생략할게요. 어차피 고등학교 1학년 그것도 2학기 이상에서는 그런 수준의 문제는 안 나옵니다. 어차피 대부분 절에 관련된 문제는 완전 불완전을 얼마나 잘 구분할 수 있느냐, 두문분석 능력을 평가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녀석이 완전과 짝이고 불완전과 짝인가 라는 거를 평가하는 식으로 시험을 냅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주 세부적인 것까지는 솔직히 말하면 모르셔도 돼요. 그러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68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68쪽. 여기 내용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필기할 게 많진 않을 것 같아요. 자, 테스팅 포인트 11번 해갖고 맨 위쪽을 보면 전치사는 명사 또는 명사후, 여기 명사절이 빠졌네. 어쨌든 이런 애와 짝이고, 접속사는 뒤에 절의 형태가 온다는 걸 기억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출제율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지금 오른쪽을 보면은 27개념 기출빈도하고 별이 4개 표시되어 있는데 최신 5개념 기출빈도하면 별 이게 2개로 나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최근에 잘 안 내는 거야. 저는요. 별 2개도 아까워요. 별 반 개. 별 반 개. 그러니까 출제율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특히 학년이 올라갈수록 안 나와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고1 2학기 정도라면 낼만하다고 생각해요. 고1 때 정도는. 근데 고2 한 2학기, 고3 이런 또는 뭐 수능 이런 쪽에서는요. 전치사와 접속사를 구분하는 문제는 그냥 거의 안 나온다고 생각해도 돼요. 출제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왜냐면 낼 수 있는 패턴이 너무 뻔해요. 그래서 그거를 그 뻔한 패턴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지금부터 쓸 거는 약간 어찌 보면 공식처럼 쓸 건데 여러분께서 공식으로 받아들이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전치사는 지금 여기 쓰여 있는 것처럼 뒤에 명사가 오죠. 그렇죠? 전치사 뒤에 오는 이 종류에 대해서 하나씩 써볼게요. 첫 번째, 당연히 명사겠죠. 두 번째, 대명사 오죠. 세 번째, 명사 구가 오죠. 네 번째, 명사 절이 옵니다. 그냥 간단해요. 이런 걸 우리가 묶어서 뭐라고 부르냐면은 명사 상당어구라고 표현하거든요. 명사 상당어구. 그냥 쉽게 말하면 그냥 명사 같은 애 다 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명사 같은 애 다 온다. 근데 명사가 전부 다 올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전치사 뒤에 못 오는 애가 있죠. 그 대표적인 게 누구야? 혹시 전치사 뒤에 못 쓰는 명사 중에서 혹시 아는 거? 힌트. 명사 구에 있어요. 에이. 투부정사. 그래서 투부정사는 안 되죠. 투부정사는 전치사의 목적으로 쓸 수 없습니다. 첫 번째. 그래서 우리가 항상 동명사로 쓰잖아요. in, ing로 쓰지 in 투부정사를 안 쓰잖아. 그치? 이런 식. 명사절에서도 있어. 명사절에서도 우리가 그 이제 전치사의 목적으로 못 쓰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요. if예요. if. if도 못 씁니다. 여기서 if는 참고로 뭐뭐인지 아닌지를 말하는 거야. 뭐뭐인지 아닌지. whether는 가능해요. whether 뭐뭐인지 아닌지. whether는 전치사의 목적으로 쓸 수 있는데 if는 못 씁니다. 알겠죠? 요 정도 알고 가고요. 자, 접속사 볼게요. 접속사. 접속사도 뒤에 뭐가 오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당연히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뭐가 올까? 주어 동사가 오겠지. 그치? 자, 근데 주어 동사 말고도 올 수 있는 애들이 있어요. 잠깐만. 5번까지 있겠다. 자, 여러분이 한번 맞춰보세요. 주어 동사 말고 또 올 수 있는 애들이 있어. 뭘까? 분사? 어떤 거? 분사. 분사 오케이. ing나 pp. 자, 또. 안 끝났어. 자, 힌트를 좀 줄게요. 힌트. 이 2, 3, 4, 5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전부 다 분사구문이라는 거예요. 분사구문. 근데 니네가 분사구문을 생각하면 보통 이 두 가지를 생각해요. 그렇죠? 근데 분사구문이 이게 다가 아니거든. 2개 더 있어. 위드. 그거 아니에요. 위드랑은 상관없고요. 그러니까 위드 분사구문이 있는 건 맞는데 얘랑은 상관없습니다. 뭐 있을까? 자, 네 번째는 일단 전치사 더하기 명사고요. 마지막 5번째는 형용사 구입니다. 자, 이거는 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으니까 제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뭔 말인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접속사에 주어 동사 나오고 주어 동사 이렇게 나왔을 때 이 주어랑 이 주어랑 똑같다고 일단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접속사를 지우고 주어 지우고 ing 한다. 이게 분사구문이잖아. 그렇지? 자,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앞에 나와 있는 접속사는 안 지워도 돼요. 이거는 쓰는 사람 마음이야. 그래서 주어를 냅뒀어. 접속사를 냅뒀어. 그리고 주어를 날려버려. 그 다음에 동사에 ing 했어. 그럼 이제 접속사 뒤에 ing가 오게 되는 거죠. 2번 케이스 설명드렸습니다. 자, 3번 케이스는 어떻게 될까요? 접속사의 주어에 비동사의 pp가 나왔어. 그러면은 날리고 얘 냅두고 날리고 ing인데 b는 생략이 되니까 남는 건 pp만 되는 거지. 됐어? 3번 케이스 설명드렸습니다. 자, 4번 케이스와 5번 케이스도 방금 전에 설명한 거랑 비슷해 얘들아. 접속사에 주어에 비동사에 전명구가 나오는 거야. 예시로 하나 써줄까? While I was in New York.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 내가 뉴욕에 있는 동안. 됐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냅두고 날리고 ing야. 빙이네. 근데 빙 뭐가 돼? 생략돼. 남는 거 뭐야? 전명구. 됐어? 그러니까 전명구만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야. 이해됐지? 얘도 똑같아 얘들아. 형용사고도 똑같다. 어떻게 되겠냐? 접속사의 주어에 비동사에 형용사가 나오는데 형용사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뭐가 더 나오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vulnerable to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 그치? 그럼 형용사에다가 전치사 명사가 결합된 거지. 엄밀히 말하면. 됐어? 그럼 이런 경우에도 똑같다. 날리고 빙되고 형용사 구만 이렇게 남게 되는 거예요. 됐죠? 근데 이 네 가지가 결국에 다 뭐야? 다 분사구문이지 뭐 분사구문. 됐죠? 자, 전치사 뒤에 오는 것과 접속사 뒤에 오는 것들 종류를 이렇게 좀 나눠봤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를 봤는데 그러면 일단 큰 틀은 제가 설명을 했는데 쌤 그래서 시험에 어떻게 나와요? 이게 이제 중요하잖아. 그치? 자, 시험에 나올 때는요. 일단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들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일단 각각 전치사와 접속사 뒤에 뭐가 와야 되는가 이 두 가지를 아셔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야. 두 번째는 뭐가 전치사고 뭐가 접속사인지 정도는 알아야겠죠. 근데 이 정도는 전 솔직히 말하면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모를 거라 생각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볼까? despite 뭐야? 전치사잖아. 그치? 예를 들어서 although는 접속사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 정도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저는 구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만 더 물어볼까? like는? like 좋아하다 말고 뭐뭐처럼의 like는 뭘까? 품사가 뭐라고? 전치사? 얘는 전치사 접속 둘 다 된다. 속았지? 둘 다 돼요. 둘 다. 자, 아무튼간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뭐가 전치사고 접속사인지 그러니까 요것만 여러분이 구분을 하면 돼요. 자, 두 가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대부분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시험을 내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자, 근데 제가 다른 거 다 됐고 가장 학생들이 헷갈려하는 유형 딱 두 개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알면요 나머지 대부분은 해결이 되거든요. 딱 두 개만 소개해줄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제가 기출 유형이라 쓸게요. 기출 유형. 자, 첫 번째입니다. 어떤 거냐면요 during과 while을 비교하는 문제입니다. during while. during vs while 이겁니다. 자, 어떤 게 전치사고 접속사예요? during 전치사, while이 접속사죠. 그렇죠? 이거는 쉽죠. 얘를 갖다가 이제 시험에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자, during 쓸래 아니면은 while 쓸래 이렇게 선택형으로 주고요. 뒤에 뭘 주냐면은 ing를 줘요. 이렇게 나와. 이렇게 나와. 그러면은 이제 애들이 여기서 이제 혼란이 오는 거야. 잠깐만 있죠. while을 쓴다면은 접속사 뒤에 ing 쓸 수 있잖아. 그치? 근데 during 전치사니까 전치사 뒤에 동명사 쓸 수 있잖아. 뭐지? 이렇게 된다. 근데 제가 미리 그냥 답을 말씀드릴게요. 이런 경우에 뒤에 ing 나왔을 때는요 while이 맞아요. during은 안 됩니다. 뭐라고? 맞아요. 그게 이유예요. 그러니까 문법적으로는 그럴듯해요. 문법적으로는 전치사니까 뒤에 동명사 ing 쓰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during이라는 단어의 속성 때문에 그래요. during이라는 단어의 속성. 이 during 같은 경우는요 단어의 속성이 뭐냐 지금 이제 도영이가 말한 대로 뒤에 어떤 특정한 기간이 나오는 거예요. 뒤에 특정한 기간. while 같은 경우는요 어떤 행위의 기간이 나오는 거야. 행위의 기간.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는 동안에는 while이 되는 거고요. 어떤 특정 기간에는 우리가 during을 쓴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특정 기간이란 게 뭡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방학 기간 동안에 정해져 있잖아. 며칠부터 며칠까지 특정한 기간이죠. 방학 기간 동안에, 크리스마스 동안에, 축제 기간 동안에, 뭐 여러 가지 될 수 있겠죠. 수업 시간 동안에. 시작과 끝이 명확한 기간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시작과 끝이 명확한 기간. 다시 한번 특정한 기간이 무엇이다? 시작, 끝이 명확한 기간이에요. 여기에서 사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뭐 문제로 나오는 건 아닌데 한 가지만 더 첨언하겠습니다. 우리가 뭐뭐 동안에라는 표현이 during while 말고 하나 더 있거든. 뭐 있어요? 뒤에 보통 숫자를 많이 쓰죠. for the for 됐어요? 근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 중에 비상 교과서 대진구, 대화고, 정갈구가 쓰는 교과서거든요. 근데
그 비상교과서를 보면은 6과쯤에 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직 여러분이 진도 안 나왔을 거예요. 6과쯤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어떤 그 광부들이 광산에 뭐 갇힌다고 대충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근데 그 광산에 갇혀갖고 거기에서 어떻게 해서 이제 생존을 해낸다 대충 이런 내용이거든. 근데 그 이야기의 맨 후반부를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외우냐면은 for 뒤에는 숫자 나오고 뭐 during 뒤에는 숫자 안 나와요. 보통 이렇게 이제 외우는 학생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 마지막에 이제 뭐라고 나오냐면은 the 69 days during which 주어 동사 이렇게 나와요. 후반부를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2학기 때 나올 거예요. 우리 대진대와 정발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during which가 얘를 수식하는 거잖아. 69일을요. 그렇잖아. 근데 숫자니까 그럼 여기서 during which가 아니라 for which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근데 왜 숫자인데 during을 썼느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기서 앞에 나와 있는 이 더 때문에 그렇거든. 이 더에다가 69일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그 광산에 광부들이 갇히기 시작한 시점부터 얘네가 탈출되는 시점까지, 즉 시작과 끝이 명확한 기간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야. 됐어?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숫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간이 명확하냐 명확하지 않냐가 중요한 거야. 됐어? 우리가 예를 들어서 5분 동안이라고 해봐. 5분 동안. 그럼 우리가 보통 4, 5 minutes라고 할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그때는 왜 4를 쓰는가? 숫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정해져 있는 5분이 아니어서 그런 거야. 몇 시 몇 분부터 몇 시 몇 분까지 이게 아니라고. 그냥 5분 동안 이렇게 되는 거야. 내가 여러분한테 야 너네 앞으로 단어 공부할 때 30분 동안 외웠다가 단어 시험을 봐 이렇게 말했어. 그럼 그 30분 동안이라는 게 정해져 있나요? 아니잖아. 몇 시 몇 분부터 몇 시 몇 분 이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럼 불특정한 기간이 4가 되는 거고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기간이 명시되어 있을 때 우리가 during을 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됐죠? 이건 추가적인 설명이에요. 이건 크게 중요하진 않으니까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중요한 건 during과 while의 구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됐죠? 자, 얘가 이제 단글로 나오는데 예를 들면 이제 여러 번 문제지를 보면은 3번에 나와 있죠. 3번 그리고 6번에도 나와 있네요. 3번과 6번 됐나요? 근데 3번과 6번은 이런 난이도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얘보다 훨씬 쉬운 난이도예요. 그렇죠? 보통 during while을 가지고 문제를 낼 때는 얘 갖다가 문제를 많이 냅니다. ing형을 써서요.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있는데 두 번째는 잠깐 쉬었다 합시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 정정 졸지 마. 오늘 혼나고 쳐줘라.
나랑 잘 맞는 건 0.2나 0.3 아니다. 나쁘지. 중반에서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왜 있는지 모르겠어. 나중에 주가 왜 나중에 렌즈 서비스 아직 뺄 수 있으니까 렌즈 서비스 이제 렌즈 서비스는 뺄 수가 있어. 그리고 제일 적어 저기 하는 여기 보이지? 여기를 자르고 여기다 렌즈 이렇게 나와. 나중에 뺄 수도 있어. 근데 이게 안 좋은 점이 있다면은 그 하시기 내가 볼때 오래됐잖아. 부작용이 확실하단 말이야. 농대장에 이런 게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게 생긴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부작용이 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지. 이게 그런 게 왜 하는 거지? 내리시켜서 갈아줘야 돼. 아, 왜 하냐? 나 할거 같아. 나 생각한 거는 세상에서 아프진 않지. 성적 생각보다 잘 이름 상대급 나올 거 아니야? 웃다고? 이씨야 내가 뭐? 연락하는 궁금한 게 그거 몇 백? 아니 난 데뷔 그랬다. 아니 진짜 시간 잘 가네. 아 시간 그 선생님이 문제 아니냐? 나 되게 내심에서 의미 없어요. 허니 대리되면 이제 그 아니야? 그냥 내신 공부 시간에 뭐 못하냐? 건강하고 하고 없지. 애매하다. 뭐 하자는 거야? 몇 살이냐? 신성우 같은 일 되는 거거든. 아닌 거 같고. 그냥 그게 안 했어. 쓰는 거 아니야? 근데 아 몇명 아니 같이. 이번에 내가 그거 30분 걸렸어. 많이 먹는 게 아니야. 어? 얼마? 이 새끼. 아니 나한 4부터 안 했거든. 그 4명 중에 한 명이 더 있으면 난다 있어. 아유 29일 좀 많더라고. 이영민이라고. 이쪽 가서 몰라. 아니 걔네가 우리 찬이 몰라. 신성훈이랑 아는 사이야. 근데 걔네랑 내가 친구인데 걔네가 새우끼리 다 찍고 자는 거지. 네네. 선생님 보고서 확인할 필요 없어. 깜짝이야. 너무 시원하게 안 나왔는데 예담인 거까? 우리 자퇴한다 하지 않나? 아 옮겼잖아. 고등반에 있는데. 아 그랬어 알고? 취업하는 거지. 자퇴하자 이제. 베르스 없잖아. 아 성적 잘 나왔어. 그냥 편입할 이제 중국으로 가겠어. 편입할 거야. 편입하면 처음 하라니까. 들어간다. 아 학생들 너무 적어서 상관없을까? 혹시 정말 인기가 없어. 몇 명이야? 샤머리 없다고? 그지? 걔랑 한 반에? 아 근데 우리 남 난 2시에 내가 가서 반이 아니라 분반이라 가지고 아니 뭐 26명이었다. 이거보다 뭐 그래? 아 되게 우리 남자만 저 26명. 무슨 말을 줘? 개 재밌어. 재미는 돼지보다 짱이야. 아 문세는 남자. 야 운동할 때도 그런 거해. 또 나간 일에 그냥 상관 없이 우리 학원이 다 조용히 벗어야 돼. 수학만 나도 벗긴 한데 아니, 갈아입을 땐 정말 잘했어. 응. 아니 소원하네. 그치? 이렇게 명문하냐? 아 아니 고등학교 보니까 그래서 여기 좀 하니까. 역시 이 수호는 쓸모없어? 살짝 있어. 뭐 하기로 했죠? 몇인데? 60. 한 80점. 그 2번 부분은 제가 설명드린 했죠? 요거를 좀 마저 설명을 드릴게요. 공간이 이거 지울게. 자, 2번 문제. 2번은 구조로 제가 좀 써줘야 될 것 같아요. 구조로. 보통은 이제 이걸 가지고 어디에서 많이 내냐면 despite랑 although에서 보통 많이 내더라고. 이 구조를. 자, 어떤 건지 좀 보여줄게. 어떻게 나오냐면 일단 전치사 쓸래, 접속사 쓸래 이렇게 나와. 이 상태에서 뒤에 어떻게 나오냐면 명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됐어. 또는 명사가 나오고 that을 쓰고 주어, 동사가 나오는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뭐 거의 같은 패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이런 패턴으로 나오면 내가 그냥 결론만 말할게. 전치사가 정답이야. 전치사가. 근데
지금은 내가 이렇게 구조로서 명확하게 썼으니까 여러분 입장에서도 되게 쉽게 보이는데 이게 막상 영어로 나왔을 때 학생들이 좀 헷갈려하는 경우가 좀 이제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뒤에 주어 동사 있네? 얘는 안 보는 거야. 뒤에 주어 동사 나온 거만 보고 접속사를 골라버리는 거지. 얘도 마찬가지야. 됐어? 이래서 이제 학생들이 틀리는 경우가 있고요. 하나를 더 써줄게. 어떤 경우가 있냐면 명사가 나오는데 뒤에 동사에 ed형이 나와. 이렇게 나오고 뒤에 내용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 자, 이게 어찌 보면 가장 고난도 유형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나왔을 때는요, 결론만 말하면 전치사가 답이 될 수도 있고 접속사가 답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거는 구문 분석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문 분석에 따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봐봐. 동사의 ed형은 과거형 동사일 수도 있지만 pp일 수도 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만약에 과거형 동사라면은 얘가 주어 동사가 되는 거니까 접속사가 답이 되겠지. 그렇지? 근데 얘가 만약에 pp라면은 pp가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니까 결론적으로 명사만 나오니까 전치사가 답이 되겠죠. 됐어?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해야 돼? 해석과 구문 분석을 사실 정확하게 해야만 풀 수 있는 유형이 되는 건데 팁을 하나 줄게. 어떤 팁이냐? 생각을 해봐라 얘들아. 얘가 자 타동사일 때 기준이야. 타동사일 때. 얘가 타동사인데 뒤에 목적어가 있어. 그럼 목적어가 있다는 건 뭐예요? 과거형 동사라는 소리죠. 능동태라는 소리잖아. 그치? 그러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로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근데 타동사인데 ed형으로 나왔는데 뒤에 목적어가 안 나와 있어. 자, 목적어가 안 나와 있다는 거는 그럼 얘가 수동이란 뜻이고 ed만 나왔는데 수동이라는 건 과거 분사란 뜻이겠죠. 됐어?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좀 쉽게 구분하는 방법도 있다는 거야. 이해되니? 그래서 여러분들 결국에는 이것도 뭐냐면은 우리 구조 파악만 잘하더라도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지금 기출 유형 내가 두 가지를 소개해줬는데 다시 한번 말한다. 방금 전에 쌤이 소개해준 두 가지가 어려운 유형이야. 이게 어려운 유형이야. 지금 너네가 봤을 때 별거 없지 않아? 별거 없어. 그냥 구문 분석 잘하면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야. 그러니까 전치사와 접속사 문제가 점점 안 나오는 추세로 나오는 거야. 됐어요? 어려워봤자 요 정도. 어려워. 됐어? 물론 이제 여기에서 혼란을 주기 위해서 다른 좀 헷갈릴 만한 단어를 섞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위시 같은 단어를 쓴다고 해볼게요. 위시 같은 단어. 만약에 위시 같은 단어가 나오면은 위시는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단어를 이용해서 낚시를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쬐끔씩 낚시를 하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문제를 내서 난이도를 높이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 나와봤자 이 정도라는 거야. 나와봤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합니다. 결국 구문 분석 해석만 잘하면은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유형이 전치사와 접속사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정도의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일단 책에 나와 있는 거를 한번 살펴봅시다. 68쪽 볼게요. 자, 뭐 출제 의도, 전치사와 접속사 자리 구분하기 나와 있고 그 해결 전략이라고 써 있는 거 뒤에 뭐 나오는 거를 보면 된다. 아까 전에 제가 여기다가 써드렸으니까 이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치사의 이제 대표적인 애들이 오른쪽에 박스에 나와 있죠. 뭐 despite, in spite of, because of, owing to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접속사의 종류, 뭐 although, because, since, while, except 뭐 이런 거 나와 있습니다. 뭐 그래서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except 같은 경우는 전치사, 접속사 둘 다 됩니다. 참고로. 그리고 아래 나와 있는 거 보시면 전치사, 접속사 둘 다 쓰일 수 있는 애들, as, since, until, before, after 뭐 이런 애들 나와 있는데 뭐 사실 별로 구분할 필요가 없는 애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전치사와 접속사 구분하는 거에서 고1 때 기준으로 나오는 것 문제가 하나 있는데 지금 이 책에는 안 나와 있네요. 하나만 소개해 줄게요. 난이도는 쉬워요. 난이도는 쉬운데 잠깐만 살짝 지우면은 그 like와 unlike 구분하는 거 있거든. 이게 이제 종종 나오는데 이거 뭐 쉬우니까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결론부터 내가 먼저 말할게. 결론을 먼저 말하면 like는 뒤에 명사가 나오거나 또는 주어 동사가 나와요. 아까 말했다시피 전치사나 접속사로 쓰일 수 있으니까. unlike는 얘들아 정체가 뭐냐면은 얘는 형용사야. 형용사. 얘가 형용사거든. unlike가 형용사인데 그것도 얘는 보어 역할만 가능해. 보어 역할만. 그러니까 수식어 역할이 안 된다는 거야. 됐어? 결론을 말하자면. 그럼 예를 들어서 like와 unlike를 구분할 때는 얘들아 어떻게 풀면 되냐면
like 또는 unlike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면 아주 쉬워. 뒤에 명사 있나 없나만 보면 돼. 그럼 끝이야. 명사가 있어. like야. 명사가 없어. unlike야. 끝. unlike 뒤에는 명사 돼 안 돼? 안 돼. 왜 안 되는데? 수식이 안 된다니까. 수식이 안 돼. 얘는 보어 역할밖에 안 돼. 비슷한 이런 뜻이죠. 유사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얘 자체가 그냥 보어로서밖에 안 쓰이니까 뒤에 애초에 명사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됐죠? 아주 쉬워요. 프리퍼 간단합니다. 명사 있으면 like, 없으면 unlike예요. 쉽죠? 근데 은근히 한 번씩 나와요. 자주 나오진 않아. 자주 나오진 않는데 딱 고1 때 수준으로서 간혹가다 나오니까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책에는 없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전체적인 그 절에 관련된 것들은 제가 다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뒤에 나와 있는 거는 다 이제 문제들에 대한 거니까 이거는 우리가 숙제로서 접근을 해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 시간이 약 10분 조금 넘게 남았는데요. 이 남은 시간 동안 할 거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숙제를 먼저 말해줄게요. 짜짜짜짜. 오늘이 7월 20일이죠. 화요일. 그래서 지난번에 67쪽까지 했으니까 오늘은 68쪽부터 하겠습니다. 68쪽부터요. 그래도 조금 여유는 줘야겠지. 71쪽까지만 할게요. 이거 말고도 할 게 많으니까. 68에서 71까지 문제 풀고요. 그 다음에 모르는 단어 있으면 조사하시고, 당연히 구문문서. 구문문서는 절 관련된 문제에서 정말 중요하다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법상의 근거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어법상의 근거를 작성할 때는요, 이게 지금 다 절에 관련된 문제가 대부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 완수불명에 대한 얘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알겠죠? 대시냐 와시냐라는 문제가 나왔어. 예를 들어서 70페이지에 잠깐 봐볼래? 70페이지에 1번 문제 한번 봐봐. 70페이지에 1번 문제 대시냐 와시냐라는 문제가 나왔어. 그러면은 너네가 문제풀이를 할 때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느냐? 일단 첫 번째, 앞에 나와 있는 found에 대한 목적어가 필요하다. 이 얘기가 먼저 나와야겠지. 자, 두 번째는 뒷문장이 완전이면 대시고 불완전이면 와시다 라는 게 나와야겠죠. 근데 뒷문장을 구문분석했더니 어때요? P4 일단 주어 나왔어. 동사 어디 있어요? 저 뒤쪽을 보시면 보자. got 나와 있네요. got. 그리고 ate도 나와 있고 lost도 나와 있습니다. 3개 나와 있죠? 자, 동사 나와 있고 그 got, ate, lost에 대한 각각의 목적어들이 나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삼형식의 완전한 문장이니까 명사절 부속사 됐을 씁니다. 됐어? 그러니까 이 절에 관련된 문제 나왔을 때는요, 앞뒤를 다 설명하는 내용을 여러분이 근거로 작성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야. 앞뒤에 대한 설명 전부 다. 알겠죠? 자, 그래서 설명 다 드렸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남은 시간 동안 뭘 할지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께서 그 숙제를 하실 때 항상 채점까지 숙제를 해오셔야 되거든요. 제가 답지 안 걷었었죠. 그래서 답지를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다 채점을 하고 그 과정에서 잠깐만요. 내가 아까 숙제를 안 쓴 것 같은데 질문 체크를 안 쓴 것 같아요. 질문 체크. 항상 질문할 거를 체크하시고요. 답지를 보고도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답지가 꽤 잘 나와 있거든요. 근데 답지를 만약에 봤는데도 좀 설명이 좀 잘 이해가 안 된다. 뭐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 위주로 저한테 질문을 좀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만약에 질문할 게 없다면은 숙제 부분을 미리 하셔도 괜찮아요. 됐죠? 자, 그러면은 질문할 게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푼 게 어떤지 제가 돌아다니면서 확인 좀 한번 해볼게요. 앞부분은 목요일날 검사할게요. 원래 숙제 부분 67쪽까지는 그랬지. 62에서 67. 쭉 넘겨서 그 부분에서 혹시 질문할 거 있나? 있으면은 하시고 없으면은 넘어가세요. 그래? 이거는 해석 문제예요. Y는 because 문제라는 어법 문제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한 팁을 줄게요. Y로 나오잖아. It is Y가 됐든 that's Y가 됐든 this is Y가 됐든 어쨌든 간에 이렇게 나오면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면 얘는 그냥 네가 아는 대로 왜냐하면 원래 정석 해석은 이것이 뭐뭐한 이유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 근데 그렇게 해석하지 말고 그냥 그래서 해석하면 돼. 그러면 쉬워져요. 알겠죠?
하빈 혹시 질문하는 거 있겠습니까? 그래? 한번 풍을 좀 줘. 알겠습니다. 자, 지범입니다. 아직 있냐고 없냐고 질문 없어요. 없었어?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잘 아니 궁금한 게 있어요. 이것도 궁금해서 안 해도 돼. 아 이거는 괜찮아요. 그 다음에 현빈이는 어떤 질문할 게 있습니까? 그래서 동작이 음. 대사 안 돼요. 웨더와 대세 차이는 뭐냐면은 동사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거든. 동사를 보고. 그러니까 이제 어법 구조로는 판단이 안 돼요. 왜냐면 완전 똑같거든. 앞뒤에 다 이제 앞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오겠지.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오겠지. 똑같아. 근데 의미적 차이를 본다면 대는 뭐뭐라는 것이고 웨더나 if는 뭐뭐인지 아닌지 이런 뜻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앞에 나와 있는 동사 표현이 어떤 좀 불확실성을 표현하는 거라면 웨더나 if를 쓰는 거고 확실성을 나타내는 거라면은 이제 우리가 대를 써요. 예를 들면은 I'm sure 이렇게 나왔어. 그럼 확신한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I'm sure 대시 되는 거예요. 근데 I'm not sure 하면 확신을 못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때는 if나 whether를 쓰는 거야. 이해됐어? 그 차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그거는 제가 이거 아니 다른 그래? 한번 볼까? 어디 있냐? 아, 요건가? 네, 이렇게 돼버리면 능력이 본다가 되는데 왜냐면은 지금 대를 주격 관계대명사로 썼잖아. 네. 그러면은 이 녀석이 지금 어빌리티를 대신한다는 거잖아. 그럼 어빌리티가 볼 수 있다 이런 게 되는 거잖아. 의미가. 그렇지? 근데 능력이 무언가를 볼 수 있다면 말이 이상한 거지. 그리고 내가 팁을 하나 줄게. 어빌리티는 애초에 투부정사랑 잘 어울려. 이유가 있어. 컬러케이션이라고 하는데 내가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어쨌든가 어빌리티는 투부정사 또는 디시전도 투부정사 이게 어울리는 애들이 있어요. 내가 한번 다시 한번 설명해줄게. 이거 말고는 없었어. 7번 오늘 데일리 테스트에서 나왔던 거지. 요거잖아. 대신형 월신형. 아까 말했던 거. 또 웹사이트 주어 나왔어? 동사 나왔어? 동사 나왔어? 보어 나왔어. 그럼 뭐가 빠져있어? 뭐에 대한 주어가 없지? 불완전하니까 와시 되는 거. 됐어? 그 다음에 승호는 뭐 없었어? 없었나? 말은 있는데 이걸 주어서 그 덩어리를 여기 왓절을 주어로 본다는 거. 셀렉트 대신 능력들 왓시 그 주어로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 스위치가 안 맞지 않을까? 됐어? 자, 그 다음에 도영이는? 그거는 내가 그럼 이따 앞에서 한 방에 좀 설명을 해줄게. 그리고 어차피 스위치도 틀렸네 자식아. C라고 썼는데. 어디 보자. 요 부분은 어떻게 썼네? 두 개 자리가 바뀌었네? 비용이 들다라는 표현을 이제 takes로 쓴 거야? take로? 그럼 얼마나 많은 비용을 이제 이 takes에 대한 목적으로서 이제 cost로 이제 생각을 했다는 거지? 잠깐만, 나머지 내용은 똑같은 거고 이렇게 써도 되는데? 여기서 뭐 조건에 뭐 필요한 거 추가 가능이라 했으니까 상관없어. 이렇게 해도 돼. 쳐놨어야지 자식아. 일단 알았어. 내가 다시 쫄리는 거. 소 대신이야. 강조사 교무서 계속적용법이라면 일단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잖아. 근데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와. 그러니까 일단 위치는 틀어야 돼. 그걸로도 많이 잘. 그거 말고 없었어? 그 다음에
감민 혹시 있었어요? 어. 아 그래요? 그 부분은 뭐 제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말은 없는 것 같아요. 주어 동사 정도는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겠는데 아마 근데 그 외적인 부분이 아마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사실은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예, 제가 지금 뭔가 지금 당장 해줄 수 있는 말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오늘 수업 시간에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절 관련된 문제를 풀 때는 사실은 되게 중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못하면은 못 푸는 문제들이 되게 많이 나오니까 그 중요성은 일단 좀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공문 분석 같은 경우는 차근차근히 해나가면 돼요. 서연이. 그러니까 이게 얘네 둘을 갖고 문제를 낼 때는 보통 어렵게 낼 때는 앞에 명사를 써놔. 그러면은 진짜 해석 말고는 답이 없거든. 근데 얘는 쉬운 버전이야. 왜냐면 명사가 아니잖아. 디퍼런트 형용사잖아. 형용사. 형용사가 선행사가 될 수 있는. 그럼 이니치 나오지. 그러니까 앞에 여기 명사가 나왔을 때가 어려운 거야. 그때는 이니치 앞에 명사가 나오기도 하고 또는 그냥 얘를 부사구로서 봐도 되는 거니까 그때는 진짜 해석 말고는 못 푸는 거야. 왜냐면 문법적 구조가 똑같기 때문에. 상관없어. 네네네. 여기서 라이프는 좋아. 있지 않아요. 아니 에즈가 나왔잖아. 아이 참. 자, 그 여러분들께서 공통적으로 질문을 주신 것 중에 한 가지가 있어서 그것만 말씀드리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그 페이지가 어디였지, 도영아? 그거요? 65쪽. 그 아까 우리 데일리에서도 나왔던 건데 그 65쪽에 14번 보면은 영작하는 부분에서 그 어버리티 부분을 쓰고 뒤에 관계대명사로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설명하자면 좀 긴데 그냥 간략하게 최대한 해볼게요. 그 영어에 우리말도 마찬가지고 영어에도 마찬가지인데 컬로케이션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컬로케이션이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연어라고 해요. 연어. 이내가 회로 먹는 거 그 연어가 아니고요. 연속된 언어라는 뜻이야. 연속된 언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그게 be able to 이렇게 쓰지? be interested in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그 연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짝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런 걸 우리가 연어라고 하는데 잘 봐봐. 그러니까 able이라는 단어가 투부정사랑 잘 어울린다는 거야. 그냥 간략하게 말하자면. 근데 able은 형용사잖아. 그럼 able을 명사로 바꾼 게 뭐냐? 이게 ability거든. 됐어? 그럼 품사가 바뀌었지. 바뀌어도 똑같이 투부정사로 내려오는 거야. 당연히 이때는 투부정사가 얘를 수식하는 형용사로 되겠죠. 됐어? 이렇게 짝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야. 짝으로. 됐니? 예를 들어서 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겠죠. 우리가 decide라는 단어를 써볼게. decide. 그럼 decide도 뒤에 뭘 쓰냐? to를 쓰잖아. decide 투부정사 쓰잖아. 그럼 decide를 명사로 바꿔볼게. decision이 되지? 그럼 이때 decision을 꾸며주고 싶을 때도 우리가 to를 써요. ing나 pp를 안 쓰고요. 됐어? 이런 게 이제 연어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어울리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같이 어울리는 단어. 됐어요? 혹시 질문사항 있습니까? 없으면 말고요. 네. 됐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목요일부터 방학 시간표 시작되는 거 아시죠? 예, 제가 여러분 그 단톡방에다가 다 이제 공지를 해드렸으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고생들 많이 했습니다. 문맥상으로 쓰이잖아. 문맥상. What is now present day Turkey?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오늘날 터키인 것. 오늘날 현재 터키인
것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것이라는 의미 있는 게 맛있다. 이해했습니다. 수학 학원이 10분에 끝나는 그때 가슴이면 수업 끝나고 그러려면 일단 실장님께 말씀을 드려요. 잠깐만 나 저거 좀 끊을게. 얘기해. 좀 무조건